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공적을 자신들의 외교 실적인 양 공치사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재명 정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모든 잘못은 전 정권 탓, 기업 탓, 국민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올시오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오른 기름값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 날 지경이고, 농업인들은 하우스 난방비가 무서워서 아예 출하를 미루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른 물가에 유가 인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확보하지 못해 셧다운을 걱정하고 있고,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급 불가항력 도미노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남아 유람 꽉꽉 채워 다녀오시고 주말도 다 쉬시고 전쟁 발발 열흘이 지난 오늘에야 비상경제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참 태평스럽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UAE에서 600만 배를 확보했다고 자랑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 비축 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하는 이재명 전매 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 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르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이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입니다. 벌써부터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 동력은 떨어지고 투자는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고 노조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총 6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고, 국내 보관 중인 200만 배럴에 대해서는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공치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발표하신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약속, 이미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낸 성과 아니었습니까? 2023년 윤석열 정권 당시 석유 공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400만 배럴 우선 구매 시 MOU가 체결되어 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미 국내 200만 배럴이 입고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공적을 자신들의 외교 실적인 양 공치사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재명 정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모든 잘못은 전 정권 탓, 기업 탓, 국민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은 훔쳐가는 도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를 거짓으로 때운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민노총은 벌써부터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7월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향후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들을 우선해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젠 노조가 기업의 해고 기준까지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건 역시 노동자의 권리이며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지금의 조건으로도 입사하고 싶은 청년을 줄 세운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줄을 서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기업을 압박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강성노조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강성노조의 완력 정치가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를 빼앗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파업하는 노조를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혐의가 있어도 그냥 무죄, 재판 중이면 재판 중단, 유죄 판결이 났어도 무죄. 이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권력의 죄는 묻지 않고 묻어버리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3 지방선거가 86일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아닌 국가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법치 수호 선거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저지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분들께서 집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남은 86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 막아냅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혹독한 실현 중 대표적인 신유박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801년 정조의 죽음 이후 권력 교체기에 노론 벽파가 남인 시파를 제거하기 위해 천주교를 사학으로 몰아 잔혹하게 숙청을 감행한 사건이 신유박해입니다. 천주교 신자와 누명을 쓴 자 등 약 300여 명이 처형되었고 400여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남인 계열과 정조 재임 시의 세력을 정리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역사는 똑같지는 않지만 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때도 배신자는 있었고 서슬퍼런 권력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배신자 중 대표격으로 앞장서서 교회 파괴를 주도한 한영익이란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한영익은 1795년 을묘 박해 때 중국인 주문모 신부의 입국 사실을 관아에 고발하며 조선 천주교회의 붕괴를 앞장서서 시작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배신은 신유박해 당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나는 정치적,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배신의 대가로 사형은 면했으나 방축 외도 처분을 받아 도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유교적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 사회에서 동료를 팔아넘긴 자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고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여 자손들까지 관직길이 막히는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조선 최고 실학 사상가 정약용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사형, 둘째 형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지를 추궁받는 신유박해의 살벌한 공문장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 감히 위로 임금을 속일 수 있으며 아래로 형을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은 그 당시 순교한 친형 정약종을 말합니다. 그 뜻은 내가 살기 위해 임금에게 거짓을 고해 충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형을 배신하여 천륜을 어기지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정약용이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정직과 의리를 상징합니다. 훗날 그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정신적 뿌리 역시 이러한 강직함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가혹합니다. 이미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음에도 똑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배신자가 오히려 기세등등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그 당시 그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중얼거릴 것 같습니다. 어찌 국민의 마음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정성껏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을 아끼고 염려하시는 당원들의 마음 또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을 이끌고 계신 대부분의 동지들이 제 심정과 같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